자, 복습.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은 공분산 행렬의 정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알 때 일별령 자료에서 모분산 정의할 수 있고 모표준 편차 정의할 수 잠깐만 모분산 정의할 수 있고 표본분산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다별령 자료에 대해서도 모집단에서의 공분산 행렬을 정의할 수 있고 거기에 확률 수렴하는 객체로서 표본 집단에서 표본 분산, 표본 공분산 행렬 정의할 수 있었어요. 자, 모집단 공분산 행렬은 어떻게 정의됐었죠? 자, P차원 랜덤 벡터 X가 X1부터 XP까지 쓸 수 있는 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때 자, X1부터 XP까지가 각각이 일별령 확률 변수입니다. X의 모 공부상 행렬을 시그마라고 하면은 시그마는 자 정의이죠? 어떻게 정의할 수 있었어요? 요 시그마의 I, J, J행의 K열 성분 여기 시그마 JK가 어떻게 쓸 수 있었어요? J번째 확률 변수와 K번째 확률 변수의 공분산이었죠? 이 녀석 그래서 1,1은 코비란스 X1, X1 즉 첫 번째 변수의 분산 그다음에 뭐 2,3 성분이라고 하면 두 번째 확률 변수와 세 번째 확률 변수의 공분산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었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증명을 했었죠. 자, 잠깐만 이 녀석은 오른쪽에 쓰는 게 낫겠다. 그다음에 이 녀석이랑 같다고 증명한 게 뭐였냐면은 확률 벡터의 기대값을 정의할 수 있다고 쳤을 때 각 확률 벡터에 대해서 여기다가 밑줄을 긋겠습니다. 벡터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확률 벡터에서 자기 자신의 기대값을 뺀 모집단에서 편차라고 볼 수 있죠. 그 모집단에서의 편차를 자 제곱에 일반화다 제곱이 아니지 제곱에 일반화된 개념으로서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P by P 매트릭스를 전체를 기대값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통 우리가 X 확률 벡터라고 쓰는 것은 P by 1 열 벡터로 쓰니까 X 빼기 expectation X는 P by 1 벡터고 그 녀석을 트랜스포즈 했다는 거 1 by P 벡터니까 우리가 이 expectation 안에서 보고 있는 것은 P by P 확률 행렬이겠죠? 확률 변수 P개가 이렇게 착착착착 확률 변수 P제곱계가 착착 차 있는 그 벡터에 대해 매트릭스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한 녀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벨리안 자료 분석 책들을 많이 보시면 정의로 공분산 행렬의 정의로 요 첫 번째 사각형을 정의로 제시하는 책도 있고 아니면 다른 책을 보시면은 사실은 이렇게 요 밑에 식을 정의로 제시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정의하건 상관이 없죠. 왜냐, 둘은 같은 거니까.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표본 공분산 행렬도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표본 공분산 행렬 조금 작게 쓸게요. 여러분 이 정도 보여요? 네.
표본 공분산 행렬. 자, 피처원 랜덤 뷰레이블 x바의 IID 카피가 아니면 표본이 x1 바, x1 벡터, x2 벡터부터 xn 벡터라고 하면 자, 보통 x1 벡터는 우리가 x11, x12, x1p 트랜스포즈를 쓰고요. x2 바라는 녀석은 x2 밑줄이라는 녀석은 두 번째 샘플로서 샘플 번호를 행번호에 그다음에 변수 번호를 열 번호에 넣어서 x21, x22, x2p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쓰고 마지막은 xn1, xn2, xnp 트랜스포즈. 그다음에 아직까지 표본 공분산 행렬 정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자료 행렬 노테이션에 제가 계속 이 노테이션에 익숙해지게끔 만들고 싶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피처원 랜덤 베리어블 x의 IID 카피가 표본이 이렇게 x1 밑줄부터 xn 밑줄이라고 하면은 보통 자료 행렬 라지 x는 우리가 어떻게 썼었죠? x1 밑줄의 트랜스포즈, x2 밑줄의 트랜스포즈, xn 밑줄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n by p 매트릭스로 나타냈었죠. 그래서 엑셀 테이블에서 그냥 첫 번째 행은 첫 번째 샘플의 p 차원 정보를 가로로 쫙 집어넣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i 번째 행이라고 하면은 내가 i 번째로 리크루팅한 사람의 p 차원 정보를 한 줄 가로로 쫙 집어넣고, 얘는 여기까지 여담입니다. 여담. 다시 정의로 돌아가면 x의 표본 공분사 행렬은 S는 정의가 뭐였죠? 마찬가지로 정의 1과 정의 2가 있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정의 1이랑 정의 2가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의 1은 뭐였냐면은 모집단의 공분산 행렬과 똑같이 갑니다. 표본 공분산 행렬의 정의는 이 행렬을 정의한다는 건 이 행렬의 J행 K열 성분이 어떤 원소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해야겠죠. 묘사를 해야겠죠. 표본 공분산 행렬의 정의는 그 표본 공분산 행렬의 J행 K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J번째 변수와 K번째 변수의 표본 공분산. 그래서 여기를 SJK라고 하면은 이제 확대를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안 되죠? 그냥 밑에 쓸게요. 죄송합니다. SJK는 m 빼기 1분의 1 J번째 변수와 K번째 변수의 표본 공분산 어떻게 씁니까? sum i1부터 n까지 갈 때 x i j 빼기 x 땡 j 바 곱하기 x i k 빼기 x 땡 k 바 이렇게 쓰실 수 있나요? 자, 땡 j라는 거 어떻게 정리됐었죠? 자, where x 땡 j는 어떻게 정리했었어요? J번째 변수에 대해서 n개의 샘플들을 그냥 싹 다 표본 평균시킨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사실 다른 책에서는 이 표본 공분산 행렬의 정의로도 쓰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거는 이 정의 1과 정의 2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정의 2 뭐였어요? 위에는 성분별로 정의한 거를 아래에는 그냥 벡터째로 정의를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 보라색으로 요 잠깐만, 이 보라색으로 잠깐 갖고 놀았었던 요 x1 다다다 xn 다다다를 가지고 x1 밑줄부터 xn 밑줄을 가지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 각 샘플에 대해서 뭔가 편차 제곱 아니면은 다른 내 변수와 다른 변수의 공분산 이 녀석을 갖고 오고 싶은데 어떻게 갖고 왔어요? i번째 샘플에서 그 i번째 샘플에서 표본 평균의 벡터를 가지고 와서 표본 평균 벡터를 다 뺐었죠? 노테이션이 좀 꼬일 수도 있는데 x 밑줄에 바라고 하겠습니다. x 밑줄에 바. 노테이션을 새로 정의할 거면 늘 이렇게 정의를 밑에 해주면 됩니다. where x 땡 바는 n분의 1 서메이션 in부터 n까지 어떤 녀석의 표본 평균이겠어요? p by 1 벡터 n개를 쫙 더해서 평균 낸 거. x i 밑줄 제가 약간 오탄했죠? 맨 마지막에 트랜스포즈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쉽게 증명을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그 행렬 벡터 연산을 이용해서 정리하실 수 있는 게 뭐냐? 자, 노트. 여러분, 분산은 일별량 자료에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거를 싹싹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공식 나왔었죠? 네, 그러면은 그 녀석이 일반화된 버전도 존재하겠죠? 노트. 자, 이거는 제가 숙제로 될 예정입니다. 자, 모집단에서는 제곱의 평균이 일반화돼서 자기와 자기 트랜스포즈의 평균, 그 기대값 마이너스 그 평균의 제곱의 일반화로서 평균과 평균의 그 트랜스포즈의 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표본 공분산 행렬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만약에 S가 만약에 우리가 그 표본 공분산 행렬의 정의의 이 분모를 n으로 했다면은 깔끔하게 떨어졌을 텐데 분모가 n-1이라 가지고 약간 더럽게 써야 됩니다. n-1분의 1 서메이션 in부터 n까지 xi 트랜스포즈 여기가 제곱의 평균이 일반화된 파트고 그다음에 평균의 제곱이 일반화된 파트가 뒤에 있겠죠? n-1분의 1분의 1 x바 트랜스포즈 만약에 여담 여러분들이 그 일반 통계학 배울 때 기초 통계학 배울 때
표본 분산이나 표본 표준 편차는 경우에 따라서 분모를 n-1로 정의할 때도 있고 분모를 n으로 정의할 때도 있죠. 예. 분모를 n-1로 정의하면 좋은 점은 불편 추정량이 되죠. 표본 분산이. 그다음에 표본 분산을 그 분모를 n으로 정의하면 뭐가 좋죠? 이건 수리 통계도 나오는데 분모가 n인 건 정규 분포의 분산 텀의 최대 가능도 추정량이죠. 어, 그래서 그 두 개가 둘 중에 뭐가 좋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내가 수식을 쓸 때 좀 더 편한 버전을 택해서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걸 쓰는 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본 공분산 행렬에 어, 여러분들이 그 같은 답지 안에서 표본 공분산 행렬을 지칭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분모가 n인 버전 대야에는 자, 그러니까 s를 n분의 1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xi 빼기 x바 xi 빼기 x바 트랜스포즈로 쓰면은 얘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i부터 n까지 xi 트랜스포즈 빼기 x바 트랜스포즈. 별거 아니고 여기서 n 빼기 1 곱한 다음 n 다시 나눠준 겁니다. 이 녀석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그 하드 코딩을 했었죠. 어, 자, x가 자료 행렬을 4 x 3으로 만들었을 때 자, 자료 행렬이 여기 보여요, 여기? 조금 확대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지의 확률 분포에서 IID로 샘플링한 자료가 표본 크기가 4이고 변수 개수가 3개인데 그 녀석을 4 x 3 매트릭스로 나타냈다고 하면 R상에서 이 녀석의 표본 공분산 행렬을 계산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코베리언스 X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표본 공분산 행렬의 분모가 n-1인 버전이 딱 나옵니다. 어, 정말 그런가요? 이렇게 궁금하면은 물음표 코브 치시면은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오른쪽에 나오겠죠. 자, 코비런스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 음흠. 여기 분모 n-1이 사용된다 이런 안대가 나와 있죠? 그다음에 그 녀석을 만약에 매트릭스 벡터 연산으로 하드 코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수식에서 보셨던 그 요쪽은 혹시 지난 시간에 빠르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 자, 서메이션 i늘부터 n까지 xi 트랜스포즈 x 미안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xi 트랜스포즈를 자료 행렬을 이용해서 나타내면은 자료 행렬 트랜스포즈 자료 행렬로 쓸 수 있다고. 여기가 제곱의 평균 파트고 여기가 평균의 제곱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상관계수 행렬 얘기했었죠. 상관계수 행렬의 각 j, k번째 성분은 j번째 변수와 k번째 변수의 공분산에서 각 변수들의 표준 편차를 나눈 것. 그다음에 걔를 매트릭스 표현으로 쓰면은 어떻게 됐어요? 잠깐만, 얘를 라지 S라고 했습니다. 다이어고널 S를 잠깐 다른 걸로 정의를 한 다음에 뭐 B로 정의를 할까요? 어디 갔어? 그러면은 D는 요 S의 요 대각선만 가지고 온 녀석이 되는데 만약에 S에서 이건 R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약간은 필요합니다. 지금 D라는 녀석은 벡터잖아요. R은 기본적으로 모든 함수를 벡터의 각 엘리먼트에 대해서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퀘어 루트 D를 하고 그다음에 역수를 매긴 녀석. 뭔가 강의 노트를 보시면은 상관계수 행렬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죠? 이 녀석을 요 0.77459667이 그 다이어고널에 들어간 매트릭스를 다시 만들어 주려면은 벡터 위에다가 다시 다이어고널을 씌우면은 이렇게 다이어고널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녀석을 S의 각 좌우에 벡터 매트릭스 곱해주면은 우리가 찾고 있던 코릴레이션 X 매트릭스를 하드 코딩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2장 내용이 R 함수를 잠깐 복습하고 그다음에 행렬 벡터 개념을 잠깐 복습하는 내용이거든요. 2장에서 다시 R에서의 행렬 벡터 계산을 좀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코드는 뭐 간단해서 동영상으로도 복습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스노보드에 업로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네. 제가 이거를 오늘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공분산 행렬이 요 단원 이 과목의 좀 핵심을 관통하는 객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강의 노트로 돌아갈게요. 자, 그럼 제가 1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쏘리. 네. 네. 이제 화면에서 이거 보이시죠?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제가 판서로 살펴보지 않은 잔챙이 부분들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제가 훑지 않은 부분은 어디냐? 주로 R 코드로 뭔가를 하는 부분인데요.
음, 거리라는 개념을 이런 함수로 계산하실 수 있다. 그다음에 다음 1.3에 대해서는 여기 예제 파트에서는 R 패키지에서 R 소프트웨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MT-CALS라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코비런스 매트릭스와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계산해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을 해보고 싶으시면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도 하드 코딩으로 공분상 행렬과 삼각대수 행렬을 계산해 보시면 좋은 복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4는 시험에 내진 않을 겁니다. 1.4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형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라기보다는 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형 데이터를 누군가한테 받으시면은 많은 부분은 NA가 많을 겁니다. 네. 혹시 조규님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름방학 때 인턴 다녀오셨죠? 네, 받았던 데이터의 결측치가 많았나요? 많았다고 합니다. 네. 어, 음, 그러면 이 결측치가 어떠한 과학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과학적인 문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남은 절차를 돌릴 수 있게 이 결측치를 채우는 방법은 사실은 대학원 과정에서 많이 좀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뭐 결측 자료 분석 이런 그 이름으로 우리 학교 통계학과 대학원에는 없기는 한데 뭐 다른 학교 통계학과 대학원에는 뜨문뜨문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네, 잘 만들어진 패키지를 쓰면 되겠죠? 음, 그래서 대표적으로 빈칸을 채우는 방법은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1번, 2번, 그다음에 3번은 뒷슬라이드에 등장하는데요. 아이고, 잠깐만. 지금 뭐가 베스트이다라는 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다 유용해요. 첫 번째 방법은 NA가 등장하는 사람을 아예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상당히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NA를 남긴 사람은 이 자료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튼 기록을 불완전하게 남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넣는다고 해서 분석의 품질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응. 아직 직관적으로 얘기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고려해볼 만한 방법은 결측치가 많은 컬럼을 날리는 겁니다. 결측치가 많은 컬럼이라는 건 결측치가 많은 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좀 재기에 그러니까 측정이 정확하지 않은 변수라는 직관적 뜻을 갖고 있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시는 건 주관적이겠지만 너무 결측치가 많은 행이나 너무 많은 결측치가 있는 열은 넣는다고 해서 분석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는 방법을 고려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조금 날렸다고 해도 조금 NA가 딱 한두 개 정도만 있어가지고 이 열이나 이 행은 빼기 좀 애매한데 이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에 2번이나 3번 방법 쓰는데 자, 3번은 다음에 얘기하고 2번은 간단합니다. 직관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방법.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어떤 정보는 관찰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의 키를 관찰하지 못했어. 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 키의 평균 정도는 되겠지 하고서 평균을 대체하는 방법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다른 대표값 쓰셔도 됩니다. 중간값도 좋고요. 이때 과학적 논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진보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1번, 2번, 3번 변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수가 2번 컬럼이 미싱이에요. 영수는 첫 번째 변수랑 세 번째 변수를 이용해서 유클리드 공간에 어느 점에 찍혀 있긴 하겠죠? 자,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 변수랑 세 번째 변수가 즉 영수가 사는 지역이랑 아니면 영수의 키 몸무게가 비슷한 사람들의 2번을 뭐라고 할 거예요? 나이? 영수랑 다른 정보가 비슷한 사람들의 나이만 평균을 내서 여기 이 NA 칸을 채우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은 미싱이 아닌 정보를 이용해서 자, 다시 얘기할까요? 다들 회귀 분석 배우셨죠? 네. 미싱이 아닌 곳을 반응 변수야, 설명 변수로 하고 미싱인 파트를 반응 변수로 하는 예측 모형 하나 만든 다음에 자, 그러면은 영수에 대해서 영수의 이 두 번째 컬럼에 대해서는 이거 여기다는 적합값 하나 집어넣으면은 대충 채울 수 있겠죠? 아, 물론 이건 상당히 간단한 아이디어고요. 만약에 이 테이블에 NA가 여기저기 뚫려 있다라고 하면 어떤 변수부터 채울지 막 순서 같은 것도 고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통계학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각 변수별로 순차적으로 y-햇을 채우고 여러 번 순차적으로 채워서 최대한 변동성을 낮추는 방법을 사람들이 쓰는데 그 녀석이 아래 마이스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요 필요하면 마이스 패키지를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그러니까 제가 지금 3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집되지 않은 X 정보를 이용해서 결집된 부분을 예측하는 방법인데 자, 마이스는 선형 회계 기반이고요. 그다음에 impute.knn이라는 함수도 있는데 이 녀석은 k-nearest neighborhood 기반입니다. 자, 선형 회귀는 뭐예요? 이게 결석되지 않은 녀석을 이용해서 x에서 y를 예측하는 선형 모형을 기본적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k-nearest neighborhood는 자, 결석되지 않은 x를 기반으로 그 결석되지 않은 x에서 가까운 녀석들만 가지고 와서 그 녀석들의 결측 값을 예측합니다. 시험엔 안 낼 거고 필요하면 한번 다시 방문해서 써보십시오.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좀 이쁜 함수들이 또 소개가 되니까요. 한 번씩 따라서 쳐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1장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여러분 공분산 행렬의 정의, 공분산 행렬의 두 가지 정의, 그다음에 둘이 같다는 등식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손으로 쓰셔서 증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장부터가 다벨량 정규분포거든요. 다벨량 정규분포 가기 전에 복습을 시켜주는 챕터가 이렇게 2개 있습니다. 1장이 공분상 행렬이었고 2장이 두 번째 복습장 R 기초함수와 주요 행렬 이론입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학 파트는 2.3과 2.4고요. 그다음에 R 파트가 2.2입니다. 여기서 하나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이겐 밸류 고유치를 들어본 적 있다. 오케이. 자, 들어본 적이 없다면은 여기서 복습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나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들어본 적이 있다. 오케이. 나는 특이값 분해를 들어본 적이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나는 가우스 요르단 소거법을 안다. 오케이. 나는 QR 분해를 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가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 배우기 전에 다항식의 인수분해 먼저 배우잖아요. 인수분해 자체는 왜 배우는지 몰랐죠. 그렇지만 함수랑 방정식을 배우고 나면 인수분해가 상당히 방정식과 함수를 이해하는데 요긴한 요소라는 걸 알죠. 마찬가지로 행렬을 이용한 연산을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해서는 행렬을 특정 인수의 곱으로 분해를 하면은 현상을 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따가 얘기하고요. 저는 요 행렬 연산을 조금 한 줄 한 줄 따라 쳐보면서 익숙해져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는 강의 노트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노트북이 있으시면은 노트북에서 같이 따라 쳐보셔도 좋으신데 뭐 굳이 노트북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녹화 때 녹음이 잘 될지 자신이 없네요. 잠깐만. 한 번만 테스트 할게요. 뭐 이 정도면은 녹화 들으실 때 들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시범 케이스로 매트릭스 X를 뭐로 해볼까요? 우리도 empty cars 가지고 올까요? 데이터 empty cars. 자, 그럼 empty cars에는 뭐 여러 가지 컬럼들이 있는데 뭐 편의상 컬럼을 한 2개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empty cars. 저는 보통 데이터 프레임을 줄여서 DF라고 쓰고요. empty cars에서 특정 몇 개의 컬럼만 가지고 오고 싶다면 어떻게 지칭합니까? 뭐 열 번호로 지칭하실 수도 있는데 헤더로도 지칭해서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래서 어디 보자. 웨이트가 WT가 아마 그 각 자동차의 무게를 뜻하는 것일 테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대충 스케일이 비슷하니까 자 드렛 가지고 오겠습니다. 뭐지 드렛? empty cars. 드렛. 뭔진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뭔가 차에 관련된 어떤 매저인 것 같죠? 그다음에 DF 몇 행 몇 열이냐 물어보니까 32/2 매트릭스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팁인데요. R에서 데이터 프레임과 행렬은 다릅니다. 네. 특히 행렬 연산을, 물론 데이터 프레임 보면 행렬처럼 보이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의 행렬 연산을 먹이면 가끔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은 내부적으로는 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요 MPG라는 속성을 가진 리스트 하나, CYL이라는 속성을 가진 리스트 하나. 그래서 요 길이만큼의 리스트를 그냥 일렬로 붙여놓은 것이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행렬의 본질은 한 줄짜리 벡터를 그냥 쫙쫙쫙 이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겉과 속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행렬 연산을 하고 싶다면 S점 매트릭스로 한번 형 변환을 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다음에 자, 이제 하나 해보죠. 트랜스포즈 DF. 우리가 또 본 적이 있죠?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자, 32 2 매트릭스가 2 32 매트릭스가 됐죠? 행번호와 열변호를 뒤집은 녀석이 트랜스포즈죠. 그다음에 또 제가 아무 말 없이 쓴 게 뭐 있죠? 매트릭스라는 함수 있죠? 이 녀석. 이 녀석은 물론 여러분들이 사용법을 잘 모르는 녀석에 대해서는 물음표 이용해가지고 늘 매뉴얼 보시면서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을 텐데 지면 좋을 것 같고요. R은 기본적으로 R의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벡터는 열벡터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부터 12라는 거는 겉으로는 가로로 나오긴 하지만은 길이 12짜리 12 바이 1 열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열벡터를 로우는 3, 컬럼은 4로 입력하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차겠습니까? 자, 이거는 그냥 R 만든 사람 마음인데 요 한 줄짜리 벡터를 세로로 척척척 채웁니다. 만약에 가로로 채우고 싶으면은 바이로 트로 치시면은 로 단위로 차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자, 다 여기 아규먼트에 여기 바이로 이런 식으로 다 인풋 아규먼트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단순히 요 강의 노트에 있는 설명만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각 그 함수가 필요할 때는 익숙해질 때까지는 매뉴얼을 같이 읽으시면서 좀 써보시기를 권장드려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아무런 말 없이 쓴 게 뭐 있죠?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은 행렬 곱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행렬곱과 그냥곱은 R에서 다르게 취급합니다. 뭐 있을까? 자, 2x2 매트릭스 AA는 BB는 매트릭스 1만 채울 겁니다. 엘로는 2, 앵커는 2. 자, 이러면은 길이 1 R에서의 스칼라는 그냥 길이 1짜리 열벡터로 취급하거든요. 그다음에 R에서는 파이썬 럼파이 라이브러리랑 마찬가지로 유저가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시지 않게 조금 유연성을 발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길이가 안 맞는 무언가를 연산한다 그러면은 벡터가 자기가 알아서 길이를 이렇게 배수로 늘려줍니다. 그래서 스칼라 가지고 2x2 매트릭스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 스칼라가 4개, 4번 카피가 돼야겠다. 알아들어서
1111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제가 이거 예제를 들고 오려는 이유는 아이고 쏘리 다른 매트릭스 하나를 또 들고 와가지고 자 BBCC 1111 매트릭스인데요. BB 닷 CC랑 BB 별 CC랑 BB 매트릭스 곱 CC는 다릅니다. BB 매트릭스 곱 CC는 뭐 1112 그 행렬 곱하면 4444 대충 나오리라고 손으로 예상할 수 있죠. BB 별 CC는 아래에서의 대부분의 보통 우리가 두 객체 간의 이항연산이라고 부르죠. 대부분의 이항연산은 좌우를 모두 벡터로 보고 연산을 합니다. 벡터로 보고 성분별 연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BB와 CC를 그냥 곱하시면은 2가 4개가 나와요. 왜겠어요? 그냥 성분끼리 곱한 겁니다. 마치 BB 더하기 CC 한 거랑 그냥 같은 원리로 성분별 연산해 준 겁니다. 자, 그다음에 행렬 연산에서 또 컴퓨터한테 자주 시키는 게 뭐냐면 역행렬이죠. 네, 역행렬. 잠깐만. solve BB 하면은 BB 인버스 하면은 역행렬을 계산해 주는데 물론 BB란 매트릭스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녀석인가요? 눈으로 보면 얘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녀석이라는 걸 알죠? 왜죠? 그쵸? 디터미넌트 다 0이죠? 아니면 다른 식으로 보면은 열 벡터끼리 선형 독립이 깨지죠? 네. 그래서 아래서도 이렇게 에러를 내주고요. 내부적으로 그 행렬 연산을 위해서 C에서의 선형 대수학 라이브러리인 라펙을 씁니다. 그러니까 R 자체는 한 줄 한 줄 해석을 해서 누군가 컴파일러가 있는 랭귀지로 넘겨주는 인터프리터일 뿐이고요. R 내부적으로는 R 내부적인 그 행렬 벡터 연산은 C에서의 선형 대수 라이브러리를 끌어다 씁니다. 그러면은 예제를 위해서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를 하나 더 해줍시다. C11 하면은 111 되거든요. 그래서 BB라는 녀석에다가 그냥 임의로 100을 더해주면은 이 녀석은 역행렬 존재할 것 같죠? 역행렬 존재할 것 같으니까 솔브 해주면은 BB 인브 하시면은 뭔가 역행렬스러운 게 하나 튀어나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그거 말고 나는 바로 방정식 AX는 B를 풀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어디 보자. 만약에 BB X는 뭐 DD 이런 걸 풀고 싶다고 하면은 DD를 뭐 C11 행벡터로 열벡터로 정의를 하신 다음에 solve A 파트에다가 BB 집어넣으시고 B 파트에 DD 집어넣으시면 뭐시요? 다른 객체 이름의 대소문자 구분하죠? 매뉴얼에 맞게 스몰 A 파트에다가 BB 넣어주고 스몰 B 파트에 DD 집어넣으시면은 뭔가 저 AX는 B를 푼 해를 바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AX는 B라는 방정식을 풀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그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인버스를 구해가지고 이 A 인버스 B를 여러분들 손으로 코드로 계산시키시는 것보다 AX는 B를 풀어라라는 라이브러리 함수에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X의 해를 얻으시는 게 계산이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AX는 B를 풀어라 하고 주면은 가우스 조르단 수구법을 딱 한 번만 하거든요.
근데 A의 역행렬을 구해라라고 하시면은 A의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AX는 1000, AX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그 N개의 선형 방정식을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비효율적입니다. 그다음에 역행렬 말고 우리가 또 밥 먹듯이 쓰는 연산이 있습니다. 자, 다시 DF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강의 노트에서 그 밑에 있는 게 뭐죠? 로썸, 로썸스, 그다음에 컬썸, 컬썸스, 컬수마스 아니고요. 컬썸스입니다. 오타입니다. 그다음에 로민스 이런 함수들 있죠. 자, 우리가 자료 행렬에 대해서 가장 빈번하게 계산할 것. 열별로 평균값 계산하는 거 엄청 많이 하겠죠? 그러면은 열별 평균, 그다음에 많이 쓸 일은 없지만 행별 평균 이런 것 때문에 열별 합, 행별 합 이런 거 구하실 필요가 많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미리 그 아래 가장 베이직 함수로서 제공되는 건데 컬민스를 쓰시면은 그 컬럼별로, 그러니까 변수별로 표본 평균을 바로 계산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 열별 합 같은 경우에는 컬썸스 TF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행별 평균과 행별 합은 나중에 필요하시게 되면은 쓰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low means DF 그러면은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지는 않겠지만 행별로 그 열의 모든 값들을 평균 낸 녀석을 계산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행별 합, low sums 하시면은 또 합한 거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로민스, 로썸스나 컬민스, 컬썸스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어플라이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어플라이 써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볼래? 오케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각 열마다 똑같은 연산을 먹이는 거죠. 아니면 행마다 똑같은 연산을 먹이든지. 그래서 행별 평균을 내고 싶으면 각 행마다 썸이라는 함수를 먹이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마다 평균을 내고 싶으면, 아니 열마다 평균을 내고 싶으면 열마다 mean이라는 함수를 먹이고 싶은데, 그때 유용한 것이 apply입니다. 자, apply 설명서를 띄워놓고 같이 볼게요. 자, 이거는 행렬에도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도 가끔씩은 되고, 그다음에 어레이 오브젝트에는 늘 됩니다. 2차원 어레이가 행렬이고 3차원, 4차원 어레이도 R이 지원하죠. 그래서 그 어레이에 모두 지원될 수 있고요. 자, apply df 하고서 그다음에 축약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두 번째 그 아규먼트고, 세 번째 아규먼트가 내가 적용하려는 함수입니다. 이거 맨날 헷갈리는데 잠깐만. 오케이. 자, 컬민스랑 똑같은 아웃풋을 주는 게 df, 2, min이죠. 다음에 행별 평균과 똑같은 그 아웃풋을 주는 게 apply df, 1, min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apply를 적용했을 때 살리고 싶은 디멘전을 두 번째 아규먼트에 적으시는 겁니다. 행은 그 어레이에서 행은 첫 번째 위치고 행 인덱스는 첫 번째 위치고 열 인덱스는 두 번째 위치죠. 그렇죠? 네. 우리는
행에 대해서는 i는 1부터 n까지 쫙 요약을 하고 싶고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거는 열 인덱스 두 번째죠. 그래서 열 인덱스를 지키고 그거 외에 대해서는 이 mean을 먹여라. 이게 apply의 이 두 번째 아규먼트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꼭 평균이 아니고서도 벡터를 인풋으로 하고 스칼라를 아웃풋으로 하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집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mean은 벡터를 인풋으로 하면은 벡터를 인풋으로 하면은 그 스칼라 표본 평균을 아웃풋으로 하는 함수 중 하나죠. 또 자료를 요약하는 정보 뭐 있을까요? 미디안? 그러면은 각 열별 미디안 계산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R에서 주어진 벡터의 표본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녀석은 스탠다드 디비전 STD거든요. 아이고. 쏘리, SD. 표본 표준 편차 계산하실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별로 베리언스 표본 분산 계산하실 수도 있고요. 자, 어때요? 어플라이 되게 밥 먹듯이 쓰실 것 같죠? 자, 이제 그 다음 장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다시 행렬의 관점으로 돌아와서요. 행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계산할 거 많죠. 자, 디터미넌트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DTBB 하시면 됩니다. 자, 뭐 AD 빼기 BC 하면은 3 나오죠. 그다음에 BB는 2112였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배울 게 이쯤에서 이거 하나 언급해야겠다. 아까 잠깐만 2장에서 다룰 그 핵심적인 내용이 행렬의 분해라는 걸 잠깐 언급했었죠. 그럼 행렬의 분해가 강의 노트에 있는 것만 있냐? 아닙니다. 행렬의 분해는 아주 많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행렬 분해 영어로 매트릭스 디컴포지션이거든요. 딱 검색하시면 너무 많아서 일단 영어로도 위키피디아에 맨 먼저 뜨고 심지어 한글 번역도 존재합니다. 보시면 아주 많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거 쓰시면 되는데 여기는 그 번역을 하다가 말았군요. 살면서 필요한 매트릭스 디컴포지션은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IP. 일단 A라는 매트릭스가 있다고 하면 그 AX는 B라는 어떤 방정식을 잘 풀기 위한 행렬 분해 기법들이 대표적인 게 LU 디컴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LU 분해라는 건 A라는 주어진 의미의 행렬을 L이라는 매트릭스와 U라는 매트릭스의 곱으로 쓰는 것인데 왜 LU라는 말을 왜 LU라는 말이 붙었냐면 잠깐만. 왜 LU라는 말이 붙었냐면 L은 그리고 이렇게 매트릭스에서 대각 위쪽은 다 0이고 대각 아래쪽이 0이 아닐 수도 있는 원소로 찬 다른 말로 하면은 lower triangular
사삼각 행렬이라서 L이라고 보통 쓰고요. 그다음에 U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주대각선을 기준으로 주대각선 아래가 0이고 주대각선 위에 0이 아닐 수도 있는 원소가 차가지고 상삼각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라서 U라는 그 명칭을 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A가 n by n 정방 행렬인 경우에는 잠깐만 일단 행렬의 쉐입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만 없애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행렬 분해에 대해서 그 n by n 매트릭스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분해도 있고 아니면 임의의 직사각 행렬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다 디테일 얘기하는 거는 약간 좀 우리의 그 스코프를 벗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LU 분해 그다음에 QR 분해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이거 그냥 이름만 쓰겠습니다. 잘 안 지워지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여기다가 그냥 RStudio 위에다 그냥 텍스트로 쓰겠습니다. 잘 쓰이는 행렬 분해 기법 1 LU 그다음에 이 QR 3 고육각 분해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그다음에 네 번째가 특이각 분해입니다. 음. 어, 고육값 특이값 분해가 특히 공분산 행렬의 그 공분산 행렬과 자료 행렬의 성질 탐구에 많이 쓰입니다. 그다음에 LU는 AX는 비풀 때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QR은 A의 열 벡터의 열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 구할 때. 잠깐만. 오소곤을 베이시스 구할 때. 이게 제가 지금 한 10 몇 년 전에 얘기를 끄집어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이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유값 분해와 특유값 분해를 그 QR 분해를 이용해 가지고 또 구성을 할 수도 있는데 디테일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QR로도 AX는 비풀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긴 해요. 제가 너무 그 딴 쪽으로 빠졌죠. 자, 어쨌건 그 주어진 매트릭스 BB에 대해서 뭐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해라라고 하면은 뭐가 나오죠? 그다음에 QR 디컴포지션 해라. 뭐가 또 나오죠? 그다음에 싱글러벨리 디컴포지션 시켜도 뭐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디컴포지션을 실제로 그 컴퓨터상에서 어떻게 구현을 할지를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나에게 행렬을 분해해 다오라고 시켜주면 R이 알아서 네 하고서 이렇게 줍니다. 요거를 이렇게 그 용도에 맞게 쓰시면 돼요. 다시 돌아가서 강의 노트로 돌아가서 그다음에 행렬 연산에서 잠깐 돌아와서 이 행렬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라볼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두 함수 나옵니다. R바인드, C바인드.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연산이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 두 개 가지고 와가지고
열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행끼리 붙이거나 많이 하시죠? 그래서 자, BB와 CC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알바인드 BBCC 하시면은 R이 로우의 준말이에요. 로우 바인드, 로우로 묶어라. 그래서 위아래로 묶어주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C 바인드 하시면은 컬럼으로 묶어라 라는 뜻이라서 BB가 여기 좌측, CC가 우측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렬 연산에서 정말 밥 먹듯이 쓰는 게 트랜스포즈 말고 또 뭐가 있냐면 트레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레이스의 정의 기억하시나요? 트레이스는 어떤 n by n 정방 행렬에 트레이스를 구하라라고 하면은 다른 건 아니고 그 대각선을 다 합해라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왜 안 돼? 트레이스니? 보자. 얘는 기본 라이브러리 없나? 이럴 때 기본적인 매트릭스 연산이 없어? 그러면은 라이브러리로 여러분들이 따로 패키지 설치하실 필요 없이 기본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매트릭스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은 안 돼? 잠깐만. 트레이스. 왜 안 되지? 잠깐만. 뭐 트레이스는 하드코딩 하죠 뭐. 자, 죄송합니다. 매트릭스가 아니고 매트립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깔아야 되는구나.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썸, 다이어고널, 비비 이렇게 하시면 바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뭐예요? 비비라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다이어고널 엘리먼트만 가지고 와요. 그다음에 그 녀석을 다 더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여담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썸 안에 표본 공분선 행렬을 트레이스 안에 표본 공분선 행렬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표본 공분선 행렬의 트레이스가 의미하는 게 뭘지 말로 한번 설명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좋은 포인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냥 각 변수별로 뭐라 그러냐, 주변 분산 구해서 마지널 베리언스 구해서 그냥 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분포, 다별량 분포에 막 서로 연관관계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자료가 각 변수에 대해서 베리언스가 몇인지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냥 다 더하는 거예요. 보통 만약에 안에가 표본 공분산 행렬이다 아니면은 아무튼 모공분산 행렬이건 표본 공분산 행렬이건 무조건 공분산 행렬인데 그 녀석의 트레이스를 구했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부릅니다. 총분산 아니면 전분산. 한국어로는 영어로는 토탈 베리언스입니다. 그다음에 안 그래도 제가 이걸 언급하는 걸 깜빡했는데 이 토탈 베리언스라는 개념이 1장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장에 강의 노트 16쪽
16쪽 보시면 토탈 비례한스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총분산의 개념은 각 변수들의 분산의 합을 나타내며 강의노트 읽고 있습니다. 변수들 간의 공분산은 고려하지 않는 칙도이다. 다시 2장으로 돌아갈게요. 대충 그 강의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어요. 이제 한번 강의노트 좀 읽으면서 좀 잔잔바리를 정리하고 좀 오늘 수업 정리하겠습니다. 자, 행렬 연산과 강의노트 6페이지입니다. 행렬 연산과 관련된 주요 R 패키지는 매트릭과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보자. 뭐 사실 분석할 때는 매트릭은 별로 안 쓰고요. 이렇게 라지 M 붙여서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그냥 임포트하고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특히 R 패키지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이건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자, 희소 행렬 영어로는 스파스 매트릭스거든요. 그다음에 밀집 행렬 영어로 덴스 매트릭스입니다. 어떤 큰 행렬에 0이 엄청 많고 0이 아닌 엘리먼트가 되게 희소해요. 이런 행렬을 보통 우리가 희소 행렬 스파스 매트릭스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렬 하나가 10만 바이 10만이야. 근데 넌제로 엘리먼트가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매트릭스 뭐 상상하는 게 어렵진 않죠? 자, 근데 10만 바이 10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희소 행렬이 또 10만 바이 뭐 1000 이런 매트릭스 A, B 있어가지고 내가 R한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A, B 곱해라 시키려고 해요. 자, 사람은 손으로 A, B 금방 할 수 있죠. 왜냐? 넌제로 엘리먼트가 되게 적으니까 넌제로 엘리먼트들만 딱 보면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한테 그냥 A, B 곱해라 시키면은 그냥 무식하게 0 곱하기 0은 0 이거 일일이 다 해버립니다.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0이 만약에 이 A, B 행렬을 이 희소 행렬의 형태로 코딩을 하면 코딩을 하는 디테일한 방법은 how to code a sparse matrix in R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는데 스파스 매트릭스로 입력을 시키시면 R에서 그 스파스 매트릭스 두 개를 곱할 때는 0이 아닌 부분만 딱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 속도를 훨씬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통 보는 관점은 뭐냐? 덴스 매트릭스입니다. 모든 그 엘리먼트의 부동소수점이 다 부동소수점 그 표현이 다 차 있어가지고 모든 성분에 대해서 성분별 연산을 다 해주는 게 밀집 행렬입니다. 자, 그 기본적인 코딩은 덴스 매트릭스 코딩입니다. 아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 다음부터 머리가 아픈 파트가 시작됩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 좀 쉬시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